안녕하세요. 스마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사실 너무 조금 들어왔다가 너무 조금 끝나서 리뷰 찍을 시간 자체도 없었던 제품이고요. VFC 제품입니다. 근데 박스를 보면 되게 독특하죠. 뭔가 되게 이게 무슨 장난감스러운 그림들이 있는데, 보면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형하고요. 그다음 뭐 러시아의 그 상징이죠. 곰, 뭐 탱크. 이게 뭐지? 아이씨, 하여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VFC 같은 경우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우리 에어소프트 건을 만들 때 그 박스를 대부분 실총 박스를 가지고 가거든요. 설마 이게 실총 박스의 모양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박스 안쪽을 좀 열어서 박스 언박싱 하듯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품 안에는 이런 식으로 총 본체와 탄창이 들어있고 비비 로더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VFC 제품들이 이렇게 벨크로로 꽉 묶어서 잘 잡아주는 형태라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일단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들어 올리면서 딱 느낄 수 있는 게, 무겁다, 묵직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한 제품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제품 처음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 사실 제가 대만의 모아쇼에서 작년에 봤던 거예요. 그 제 리뷰에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뭐 AK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이렇게까지 뚱딴지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 뚱딴지가 나쁜 방향의 뚱딴지가 아니에요. 좋은 방향의 뚱딴지인데, 미친 게 뭐냐면 완전 풀스틸이에요. 거의 보시면 바디 자체도 아예 풀스틸이고요, 셀렉터도 풀스틸, 심지어 볼트 캐리어도 풀스틸입니다. 이거 미쳤죠? 커버는 실물처럼 풀스틸 재질을 프레스로 찍어낸 그런 재질이고요. 게다가 재밌는 게 총열도 스틸이에요. 미쳤어 이거 완전히. 여기도 다 스틸이죠. 대부분은 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단단합니다. 뭐 이 단단하다는 표현을 떠나서 지금 다 이게 스틸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좋죠. 왜냐면 사실 이렇게 풀스틸로 나오는 GBB AK 시리즈가 기존에 뭐 GHK라든가 몇몇 제품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요즘 VFC 제품들이 특히 또 작동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스틸로 나온다면 이거야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게 다 붙잖아요, 이 자석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뒤에 보면 여기 커버 멈치도요, 완전히 실물하고 똑같이 그냥 다 스틸이에요. 트리거도 스틸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냥 사면 이걸로 다 끝나요. 앞에 핸드가드하고요, 그 다음에 개머리판 이 재질도 실물하고 동일하게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섬유 강화 개머리판, 유리섬유 강화 핸드가드, 유리섬유 강화, 뭐 강화차는 뺍시다. 유리섬유 이 피스톨 그립, 권총 그립,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이게 실물하고 동일한 재질이에요. 이게 미쳤어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AK 시리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동구권이나 공산권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계열의 총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AK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AK 같은 경우에 보시면 AK-47이 있고 AK-74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뭐 실총 전문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74 정확하게 M이라고 돼 있죠. M은 사실은 영어에서 얘기했을 때 모더나이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러시아어로 했을 때도 M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대화된 AK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색상도 검정 색깔이죠. 현대화된 뭐 우드 타입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탄 자체가 보통 AK-47 같은 경우는 7.7mm, 그러니까 7.6mm 이상의 계열로, 보통 7.6mm 계열인가? 하여튼 그게 들어가잖아요, 7mm 계열이. 근데 얘는 5mm 계열 탄을 씁니다, 실총이. 그래서 얘는 5.45mm 탄을 씁니다. 이제 현대화되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과거에 AK-47에는 없었던 레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일이 아니에요. 레일 장착 부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측면 레일 장착 부위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실물처럼 동일하게 재현이 됐고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얹어서 위에다 얹어서 쓰는 방식이죠. 물론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현대화된 것들은 핸드가드를 아예 레일로 바꾸고 윗부분도 레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이드 레일 자체, 레일 부착 부위 자체는 의미는 크게 없어지긴 했죠. 반동을 늘리기 위해서 이 스틸볼트 캐리어 안에 들어가는 실린더를 대구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22mm짜리 대구경 실린더를 썼는데 그걸 감싸고 있는 볼트 캐리어는 또 CNC 스틸, 그러니까 CNC 가공으로 스틸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 내구도도 높아지고 그다음 기화력도 좋아졌다는 거죠. VFC가 22mm 대구경 실린더를 쓴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풀스트로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로크 자체가 네, 풀스트로크로 움직이도록 했어요. 이게 풀스트로크하고 숏스트로크에 대해서 전에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밀 때 확실하게 압력이 나오지 않으면 뒤까지 안 갑니다. 숏스트로크는 이 정도에서 멈추니까 조금만 압력을 줘도 충분히 거기까지 가거든요. 즉 기화력이 떨어져도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고민 끝에 22mm짜리 대구경의 실린더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덕분에 또 명쾌하게 잘 움직여요.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 한 가지 VFC가 머리를 씁니다. 여기 들어있는 요 제품인데요. 요 부속인데 요 부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볼트 캐리어 버퍼 앞쪽에 끼우는 부속이에요. 요걸 끼우면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범위가 숏 스트로크로 바뀝니다. 그게 뭐가 필요했어? 이럴 텐데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게임에 쓰거나 또는 실제로 사격을 할 때 이 풀스트로크는 재현하는 건 좋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얘는 뭐 그런 현상은 없지만 풀스트로크를 하면 뒤로 갔다 볼트 캐리어가 뒤로 많이 갔다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비탄이 굴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집탄성이 떨어지거나 탄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풀스트로크를 하면 이동 거리가 길어져요. 볼트 캐리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단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속을 넣게 되면 빠른 연사가 가능해지고 숏스트로크로 바뀌기 때문에 단사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압력이 낮아도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VFC 제품답게 시어부 자체는요 전부 풀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어 자체에서 뭐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요. 요번에 재밌는 건 시어 해머 쪽을 감고 있는 스프링이 이 실총도 아마 그 트위스트 해머 스프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위스트 해머 스프링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 트위스트 해머 스프링은 제가 열어보니까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스프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쇠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 꼬여져 있는 뭐 철심 같은 그런 꼬임되어 있는 해머 스프링이죠. 트위스트, 그래서 트위스트인데 요거의 장점을 찾아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로 된 것보다는 끊어졌을 때 보통 하나 둘 줄 정도 끊어져도 나머지 것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VFC가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호법을 조절할 때 호법 조절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냥 열고 돌리면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데 대단한 게 뭐냐면 분리 부위가 보통 AK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 하나 분리하려면 보통 여태까지 것들을 보면 밑에 거 뜯고 위에 거 뜯고 앞에 핸드가드 떼어내고 뭐 난리를 쳐야지만 이게 간신히 분리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또 앞에 뜯고 뭐 해서 분리해야지만 이너 바렐하고 호법 챔버 쪽을 보통 뺄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그냥 이 안에 나사 하나만 풀면 챔버가 그냥 바렐하고 이너 바렐하고 같이 통째로 빠집니다. 그래서 분리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내가 정밀 바렐을 쓴다든가 호법 고무를 교체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리고 탄창이 아주 독특해요. 74니까 당연히 일반 철판 프레임 그런 탄창은 아니고 현대화된 탄창이죠. 우선 밑판 보시면 붙어요. 밑판도 스틸이고요. 야, 스틸 많이 썼네. 그리고 위쪽의 형상이 재밌는 게 보시면 잘 보시면요. 이게 실물 탄창의 그 립 부분을 재현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가스건에서는 의미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밀어서 끼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현했고요. 물론
우리 거의 비비립은 그대로 있어요. 장탄수는 42발이고요. 무게가 388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런 로고 각인 이거 왜 넣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각인도 넣었고요. 탱크 용량이 107cc나 되기 때문에 용량이 기존에 나오던 것들보다는 좀 큰 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면 당연히 총 본체에 대구경 실린더를 썼기 때문에 가스 소모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독특하고 뭐 요즘 나오는 탄창처럼 이쪽에 공탄 사격 장치도 별도로 있어서 공탄 사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총 본체에는 많은 것들을 재현했는데 대검 장착대라든가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M9 대검하고는 다른 형태의 대검이고요. 이 스틸 재질로 구성된 더미 클로닝 로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총에서는 얘를 빼가지고 총구 닦는 거죠. 근데 저희 총엔 못 씁니다. 저희 총엔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더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재현은 돼 있어요. 그리고 개머리판도 보시면 스톡 그 부분 뒷부분 개머리판 보시면요. 개머리판에 버트플레이트 멈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홈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재현이 돼 있고 커버 분해 방식이나 이런 건 동일해요. 다른 거하고.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건 이 커버를 분해할 때 이 멈치를 보시면 들어가다 말죠. 꽉 안 눌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러 잘 안 빠지도록 만든 거래요. 그래서 좀 타이트합니다. 물론 갈아주거나 하면 되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좀 많이 꽉 눌러셔서 빼셔야 되고 쓰다 보면 좀 더 마모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스틸이라 쉽게 마모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끼울 때도 충격을 줘야 돼요. 망치 같은 고무 망치 같은 걸로 쳐서 써야 되는데 이건 불량이라기보다는요. 실제로 쓰다 보면 제일 많이 덜거덕대는 게 AK는 뚜껑이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쓰다 보면 뚜껑이 많이 덜거덕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때려서 빼야 되겠네 이따가. 반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동도 좋고 작동성도 좋고 기화력도 좋아요. 크게 흠잡을 부분이 거의 없어요. AK에서 이 정도면 최대라고 보고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VFC가 이 AK 시리즈들을 이제 아울러서 출시를 할 텐데 출시하면 아마 다양한 제품들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낼 것 같고요. 굉장히 단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실물 핸드가드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돕니다. 이거 고장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거 이게 고장이 아니고요. 이게 실물도 이렇다고 그래요. 그걸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